안녕하세요. 과학 맛집의 첫 번째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민영쌤이고요.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의 과학교사입니다. 사실 이 과학의 역사라고 하는 시리즈를 몇 년이나 전부터 하고 싶었었는데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갑자기 군대를 가야 돼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시작하게 됐네요. 인류는 그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쭉 이 세계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 말이죠. 되게 많은 과학자들이 그거를 막 연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했던 그런 연구들이 모두 쓸모없는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결국에는 풍부한 과학기술적인 발달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결국 이 과학이라는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한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나 공상과학으로 취급받던 그런 장치들의 숲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지구의 수억 년 전 모습을 재구성하거나 원자를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 이 과학 지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되게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도 옛날 과학자들처럼 과학 지식을 창조하는 그런 과학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실어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 뭐냐면요, 선생님 근데 이미 과학자들이 너무 많은 지식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학은 이 세상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인류는 아직까지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발견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뭔가 마음속에 의구심이 남아있겠죠. 지금은 그게 당연해요. 근데 이번 시리즈의 영상을 쭉 시청을 하면서 시리즈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머릿속에서 뭔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본인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도 의구심이 가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과학 지식을 창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야매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과학사를 공부를 하면서 뭔가 그 규칙성을 발견한 건데요. 뭐냐면은 이 과학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그냥 이렇게 막 눈으로 보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현상을 유의미하게 관찰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과학과 이 자연 현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오히려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공을 이렇게 팍 던졌어요. 그럼 공이 이렇게 쭉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완벽하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얘가 뭔가 이런 모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양. 뭔가 가다가 한풀 꺾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것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간단하죠. 답변은 그냥 공기 저항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소양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뭔가 자연현상을 발견하고 내가 배웠던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두 개가 다른 점이 있다면 왜 다를까? 라고 고민해보는 그 과정. 그것이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소양을 높여줌과 동시에 과학 지식을 창조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실제로 진화론을 주장했던 로버트 다윈은 이 생명체의 아주 작은 변화를 관찰하는데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를 통해서 그는 엄청난 과학적인 발견을 이뤄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의 그 잘못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내 머리로는 모르겠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흔히 알고 있는 위대한 과학자인 갈릴레오는 피사의 사탑에서 서로 다른 질량의 두 금속공을 떨어뜨렸죠. 과연 그가 질량에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커지는 만큼 그 물체의 관성 또한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 두 물체는 같은 가속도로 낙하하게 된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실험을 하였을까요? 그건 아마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었던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그 실험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한 가지를 발견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성을 발견하세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누누이 한 얘기지만은 이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모든 자연현상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발견한 어떠한 의구심으로부터 실험을 수행했고 그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규칙성을 정말 새로운 규칙성을 발견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위대한 과학 지식을 창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그 과정이 막 복잡하진 않죠.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는 문신이 있어요. 그 문신이 뭐냐면은 바로 nullis in vulva 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선생님도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이 문구는 라틴어로 누구의 말도 그대로 취하지 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뉴턴과 프랭클린을 포함한 패러데이, 아인슈타인, 다윈 등을 배출했던 최고의 과학 연구기관 중 하나로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영국 왕립학회가 17세기에 세워지던 당시의 모토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방금 얘기했던 그 누군가 알려주는 지식은 이미 앞서서 위대한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과학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 확실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니, 오히려 틀렸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위대한 과학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 과학자들의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 지식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뉴턴경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여러분들 자신이든 누구든 지식은 창조할 수 있고 그 지식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축적되어 있는 지식들을 아는 것보다 그 지식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과학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이 창조되었던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과학사고요. 그런 과학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번 시리즈는요, 총 5가지 기준에 의해서 내용을 분류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러한 기준들은 옛날의 과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질문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창조했는가, 어떤 의구심으로부터 이러한 과학 지식들이 형성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준을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관점이에요. 도대체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나올 어떠한 질문보다도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과학의 본질, 진리에 가까운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물의 관점이에요. 도대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어디까지를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인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다른 생명체들과 상호작용해야 되는가? 셋째는 공간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주에서 이 지구가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유일한 우주인가? 넷째는 시간의 관점입니다. 도대체 이 우주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러면 우주 이전의 시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언제부터 존재했던 것인가? 다섯째는 철학의 관점입니다.
과학 지식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가? 생성된 과학 지식은 어떠한 합의하에서 현 시대의 진리로서 받아들여지는가? 과학 기술을 가진 우리는 어떤 윤리와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선생님이 굉장히 고심 끝에 만든 5가지 기준이고요. 그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핵심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번 시리즈가 끝날 때쯤이 되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질문들 있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답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보증합니다. 어머니께서 막 보증 들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첫 시간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약간 부담을 줄 수 있게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이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를 즐기세요.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이 되면은 한 명의 어엿한 과학자 준비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부담 없이 즐기세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 우리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과학 지식이라는 것이 최초로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로 떠날 겁니다. 고대의 자연 철학자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저는 과학 맛집의 민혁 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